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고광윤 교수입니다. 제가 한 25년 동안 연인원 한 5천 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 3년 동안 15,000명 정도의 일반 엄마 아빠들을 제가 만난 것 같습니다. 영어는 한국인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언어입니다. 영어와 한국어는 너무나도 크게 다르거든요. 발음도 다르고 문장 구조도 다르고 어휘도 전혀 다르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섬에 그 DLI, 그러니까 Defense Language Institute라는 그런 미국 국방부 산하의 외국어 대학이 있습니다. 그 DLI에서는 세계 웬만한 언어는 다 가르치는데 군인들과 공무원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아랍어와 한국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언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어려워서 영어를 못한다는 것은 좀 핑계에 가까울 것 같고 실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 또 못하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엉터리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했어도 부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필수적인 의미가 있고 쓰임이 있는데 그 의미와 쓰임을 공부하지 않고 또 그것들을 활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공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영어는 심하게 골다공증에 걸려서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바람이 슝슝 통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add, ad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dd. 이 add라는 단어를 안다면 적어도 다음 4가지 의미와 용법을 확실하게 알고 또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Do you want to add your name and phone number to the list? We'll keep you informed about future events. Add your name and phone number to the list. 그 목록에다가 당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또 이 add는 이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add 6 and 7 and then add 8 more to the sum. How many do you get? 자, 6과 7을 더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She tried to help, but what she said only added to my anxiety and stress. 이때 add to가 나오는데 이때 add to는 증가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제대로 아는 분을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add가 say more, 덧붙이다. Is there anything you'd like to add? 덧붙이고 싶은 거 없어? 이런 어떤 의미와 용법으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add의 4가지 의미와 용법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 표현 중에 하나라도 모르거나 또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면 당연히 영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거의 모든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add 그러면 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가 될 리가 없는 거죠. 읽어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말하기나 쓰기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런 상태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영어 교육입니다. 공부의 내용도 방법도 잘못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영어 실력의 핵심은 어휘입니다. 어휘 지식이 영어 실력의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하셨던 것처럼 단어의 철자, 발음 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의 대표적인 뜻을 한국어로 암기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이 어휘를 모르면 말하기와 쓰기는 물론 읽기와 듣기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어 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런데도 영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영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단어 공부를 엉터리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마치 선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커다란 코끼리를 손으로 만져서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 옆에 앉아서 계속해서 다리를 두드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코끼리는 나무의 트렁크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꼬리만 계속 만지면서 코끼리는 밧줄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단어 공부가 마치 한 군데에 앉아서 같은 곳을 100번, 200번 두드리고 코끼리를 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끼리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코끼리가 덩치가 어떻고 어떻게 생겼고 그러한 동물이라는 것까지 아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어휘를 학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책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영어 교육 분야에서 흔히 결정적 시기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일정 나이가 넘으면 영어를 정말 잘하기는 힘들다 주장인데 이 가설에는 아직까지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에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얼마든지 영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결정적 시기는 없지만 유리한 시기, 가장 적절한 시기는 존재한다. 저는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거 없다. 오히려 나이 먹으면 더 유리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강변인 것 같고요. 우리는 다 압니다. 어릴 때 아무래도 유리한 게 더 많다는 것을. 한국에는 사회적인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적인 결정적 시기란 뭐냐면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영어책 읽기를 즐기기가 어렵게 됩니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누구나 영어를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 이상이 되면 제대로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영어, 입시 영어, 그야말로 영어 실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러한 곳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기 어렵게 됩니다. 어릴 때가 유리하다고 한다면 그 유리한 시기를 놓친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직 어려서 기회와 여러 가지 그 시간도 충분히 많은 그런 경우에도 아마 보나마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시기를 바람직한 방법으로 영어를 접하고 책 읽기를 즐기는데 보내시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적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또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최선은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많이 보고 들어서 소리의 형태로 영어를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책 읽기를 즐기는 것인데, 이게 최선입니다. 근데 이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경우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아마도 차선이 최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차선은 책 읽기와 올바른 학습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된다면 쉽고 재미있는 책과 또 쉽고 재미있는 영상을 골라서 듣기와 읽기를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준에 따라서 기본적인 핵심의 어휘 1000단어 혹은 2000단어를 확실하게 익히는 것, 이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용법을 보여주는 정말 쓸모있는, 나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문장, 나를 표현하는데, 내 상황을 설명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반드시 활용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알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겠죠. Have a good memory, have a bad memory, 이런 표현을 그냥 함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 memory of somebody, 누군가를 기념해서,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in memory라는 단어가 함께 쓰이는 다른 단어들을 이 덩어리채로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말을 하나씩 찾아서 정복하시면 됩니다. 영어가 사실은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영어가 어느새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도대체 이 수렁에 빠져서 이 영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영어는 잠시 내려놓고 한번 다른 외국어를 생각해 봅시다. 독일어나 일본어는 영어처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마음의 부담이 적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독일어든 영어든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해야 되는 말을 찾아서 하나씩 잘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기억력이 쇠퇴합니다. 기억력의 감퇴 때문에 영어 공부가 어렵다든지 영어를 못하게 된다는 것은 저는 핑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기억력의 감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른들은 머릿속에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너무나도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나 습관이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우리들로 하여금 영어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더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력의 감퇴해서 영어가 어렵다? 기억이 잘 안 나면 한 번 할 거 2번 하면 되고, 2번 하면 3번 할 거 되고, 3번 할 거 안 되면 5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 공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도우면서 추천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를 비롯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번 공부한 것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나서 결국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다시 공부합니다. 이게 사실은 죄송한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은 하나하나가 쓸모있는 문장인 쓸령문을 문장 카드로 만들어서 라이트너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라이트너 방식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롤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종이로 만든. 그것을 5칸 정도로 나눕니다. 칸막이를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맨 앞에 있는 것을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 5번 칸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정말 하나하나가 쓸모있는 문장인 쓸령문을 문장 카드로 만들어서 한 50장 정도를 예를 들면 1번 칸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있는 카드를 들고서 내가 이 문장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잘할 수 있으면 그것을 2번 칸으로 보냅니다. 만약에 잘못하면 1번 칸에 공부하고 나서 1번 칸에 맨 뒤로 보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바로 앞에 있는 두 번째 카드를 꺼내서 똑같은 방식으로 확인하고 알면 2번 칸으로, 모르면 공부하고 1번 칸에 맨 뒤로 보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모든 카드가 결국 2번 칸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2번 칸에서도 똑같이 바로 앞에 있는 카드를 보고서 알면 3번 칸으로 보내고, 만일 잘 모르면,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고 2번 칸에 맨 뒤로 보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또 모든 카드가 3번 칸으로 가겠죠. 그리고 3번 칸으로 간 다음에 또 모든 카드가 4번 칸으로 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결국 모든 카드가 5번 칸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이 칸의 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4칸이 될 수도 있고 5칸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앞에 있는 카드 하나만 들고서 내가 이 카드의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면 뒤로, 그러니까 다음 칸으로 보내고, 모르면 공부하고 나서 같은 칸에 맨 뒤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가 라이트너 방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이미 잘 아는 것들
것들은 몇 번만 확인하고 바로 뒤로 넘어갑니다. 모르는 것들은 10번, 20번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가 필요한 만큼 하게 도와주고 단 한 문장도, 단 하나도 그냥 넘어가고 내가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게 만듭니다. 사실은 이제 정체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책 읽기와 학습을 제대로 실천하는 한 정체기는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많이 열심히 하다 보니 힘들고 또 슬럼프도 오지요. 그건 이제 각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말로 책 읽기를 막 즐기고 있는데 그 책 읽기의 정치기라는 게 올까요? 자,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사실은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아마 잘해야 제자리 걸음일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실력이 늘기는커녕 부실함이 심화돼서 결국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지 않나.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체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아직 내가 충분한 입력량이 쌓이지 않아서, 충분한 영어가 쌓이지 않아서 내 기대만큼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정체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잘 느껴지진 않지만 수면 아래에서 점점 영어 실력이 쌓이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더더욱 읽기와 배움을 즐기는 데 집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나름대로 내가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됐는데 실력이 정말 늘은 것 같아. 저는 그런 경우에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 경우는 사실은 실력이 늘었다기보다는 밑에 든든한 어떤 실력은 뒷받침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영어 잘하게 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영어가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쌓여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 짧은 영어, 그냥 영어 회화 몇 마디 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 유창하게 보이는 그런 영어를 넘어서서 진짜 영어가 나의 언어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 또 내가 표현해야 되는 것들을 큰 부담 없이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동안 많이 했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어도 심지어는 60, 70이 되셔도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고 그동안 낭비한 시간이 있고 또 그동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유창한 영어의 비결은 양질의 충분한 입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머릿속에 영어가 가득 차서 흘러넘칠 만큼 듣고 읽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른이든 아이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로 잘하고 싶으시다면 문장 몇 개 외우는 것으로, 책 한 권 외우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입력 없이는 출력은 없습니다. 또 양질의 입력이 많아질수록 출력도 더 쉽고 더 유창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단히 읽고 부단히 들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쉽고 부드럽고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성공의 비결은 많은 책에서 많은 또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올바른 방법으로 부단히 행한 제대로 된 노력이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고광윤 교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덜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에게는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큰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토익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만점이 나왔어요. 첫 시험에서. 그 비결이랄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딱 두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어의 입력이 흘러넘치도록 프리의 형태의 영어가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해주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좋은 영어책을 골라서 매일 꾸준히 읽어주고 책 대화를 했습니다. 많이 읽어주는 게 아니라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주고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죠. 그래서 이 책 읽기가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것인지를 깨닫도록 그 경험을 꾸준히 매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에서 저절로 영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꾸준히 책을 읽어줘서 문장에 노출되니까 언제부터인가 더듬거리면서 영어책을 혼자서도 읽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해서 내 아이들 모두 영어책을 혼자서 즐겨 읽기를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기울어는 질다잘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책을 읽는 것이 즐거우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많이 읽게 되고 읽는 게 많아지니까 더 잘 읽게 되고 더 잘하니까 칭찬도 받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즐거우니까 더 많이 읽게 되겠죠. 이러한 그 질다잘의 선순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혼자서 영어책을 즐겨 읽기 시작한 후에는 저희로서는 딱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영어책을 최대한 많이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영어책은 마치 모닥불이 타오를 때에 활활 타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세상에 재미있는 것도 많고 이런저런 말도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한 일은 아이들을 세상의 다른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일. 어릴 때 온전히 책 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가 옆에서 확신도 주고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학습지조차도 사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파닉스 공부해 본 적 없고 단어를 따로 공부한 적 없고 문법이나 해석 같은 거 해본 적이 없고
그 말씀에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지식도 좀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방법을 아시고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도저히 안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난 30년 가까이 많은 분들을 통해서 경험한 바로는 그게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타고난 재능이 있고 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면 영어를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언어에 관한 한 가끔 TV나 언론에 영어 영재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과연 그 아이들이 정말로 영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아이들은 사실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만큼 실제로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아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과장되고 또 좀 포장된 그런 측면이 좀 있겠죠. 사실은 한국에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그 영어 환경을 갖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걸 알면서도 흔히 말하는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그 유아 영어 학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어 유치원 3년을 마치고 초등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강남에 있는 많은 영어 유치원에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 다시 유치원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 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어 유치원 3년을 다니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게 교육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 환경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런 환경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필요성, 그 다음에 또 학원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아주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필요와 학원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초중반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영어는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바람직한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영어 유치원이라는 것을 다니면서 영어도 잡고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정서와 또 지적인 어떤 발달 이런 것들도 다 함께 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사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 우려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림의 떡이죠. 교육적인 방법도 아니고 이 교육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아이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영어를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아이를 미국이나 영국처럼 영어를 쓰는 환경에 생활하도록 또 공부하도록 해주는 것 이런 방법으로 사실은 이제 영어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는데 이것은 다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고요. 지난 30년 가까이 제 경험, 저희 아이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 부모의 재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영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한 박자를 갖춘 책을 고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고 감동과 교훈가 있는 책이면 최고입니다. 무조건 쉬운 책을 읽어주고 읽게 해야 됩니다. 책 읽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준에 맞는 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다 보면 조금씩 어려운 책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대학생들도 원서 좀 읽어 그러면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좀 폼나는 책을 고릅니다. 그걸 사들고 다니다가 1100페이지 되는 책에 한 50페이지 읽다가 그만두죠. 그것은 제대로 된 책 읽기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쉬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아이의 수준보다 더 쉬운 책을 골라서 읽어라. 그래야만 내용에 집중할 수 있고 스토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나도 영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여서 자신감이 되는 겁니다. 아니 교수님 쉬운 책만 읽으면 언제 영어 실력이 잘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는 계속해서 쉬운 책만 읽을 뿐이에요. 그런데 수준은 점점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옆집 아이보다 조금 쉬운 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그 수준과 속도를 완전히 뛰어넘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수준과 속도 그 다음에 읽는 양이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조건 아이가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는 책이어야 합니다. 뭐 책 추천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제별 추천도 있고 또 전문가가 뭐 고른 책도 있고 수상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가 좋아하지 않으면. 좋은 책을 읽기려 하시지 말고 재밌는 책을 읽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교수님 우리 아이는 자꾸 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는 편식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골고루 읽는 게 좋죠. 하지만 영어가 유창해지면 어떤 것이라도 쉽게 읽을 수 있고 어떤 영어라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왕이면 아이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마음을 흔들어주는 책. 물론 쉽고 재밌는 책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충분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자연스럽게 뭔가를 깨닫고 느끼고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조로 가르치려고 하면 사실은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도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오히려 반감을 갖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훈과 감동에 녹아 들어간다면 전혀 거부감 없이 깨닫고 배우고 스스로 뭔가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
방법은 가급적 일찍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일찍이라는 것은 조기 교육을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일찍은 아이들이 세상의 다른 재미와 즐거움에 너무 깊이 빠지기 전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점점 아이들이 할 공부와 할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면 천천히 여유 있게 가면서 책 읽기를 배우고 즐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일찍 시작하는 뜻입니다.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 잘만 이끌어 주시면 책 읽기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아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스토리를 싫어하는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싫어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영어를 학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공부는 잊으시고 스토리를 즐기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어책 읽기는 모르는 단어 찾고 어려운 구문 분석하고 그래서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책 읽기가 아니라 독해입니다. 영어는 몰라도 얼마든지 책 읽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수님 제가 영어를 못해서 해석도 잘 안 되고 아이가 자꾸 단어도 물어보고 문장의 해석도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해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동영상을 통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고 또 꾸준히 책을 읽어주면 굳이 아이가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학습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자꾸 단어도 외우고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해석해주지 말고 번역해주지 말고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와 함께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됩니다. 영어를 전혀 못한다면 책을 읽어주는 것이 힘이 들겠죠.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비록 엄마 아빠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해도 아이의 영어를 도와줄 만큼은 크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엄마나 아빠가 먼저 이 영어 책 읽기가 무엇인지 영어 책 읽기의 재미가 무엇인지를 직접 맛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생각하기에 영어 책 읽기는 재미없어, 책 읽기도 재미없어. 그러면 아이는 귀신같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엄마 아빠가 먼저 영어 책 읽기와 재미 한번 느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실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약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공부는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부가 아니고 내용을 알고 비슷하게 읽어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목적은 영어 단어, 문장 해석, 문법 이런 걸 가르쳐주기 위한 게 아니라 책 내용을 함께 즐기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발음이 엉터리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민을 간 가정들이 대부분의 부모들은 영어를 못합니다. 이민 가서 10년, 20년을 살아도 영어를 여전히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영어를 점점 잘하게 되어 있고 엄마 아빠의 영어는 엉터리라도 엄마 아빠의 발음은 그야말로 완전 콩글리시라 그래도 아이들은 원어민처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한국에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이유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 가고 TV 보고 또 책을 보면서 진짜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습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동영상을 골라서 아이들에게 꾸준히 즐겨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엄마 아빠 발음이 아무리 나빠도 현재 아이가 영어를 모르고 잘 못해도 점점 발음도 좋아지고 어휘 실력도 늘어나고 영어의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도 점점 정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 영어 교육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찾아 먼저 배우십시오. 천천히 가면서 제대로 실천하십시오. 그 올바른 방법, 제대로 있는 방법은 바로 영어 책 읽기의 질 다잘입니다. 어떤 아이라도 영어를 잘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고광윤 교수입니다. 다른 영역도 아주 중요하죠. 책 읽기는 제가 2020년에 발간한 영어 책 읽기의 힘에서 귀로 시작된다 이런 제가 섹션을 썼습니다. 또 영어를 잘하려면 무조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좋은 동영상이 많아서 듣기 공부하기가 아주 좋아졌죠. 이게 듣기 공부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AFKN 같은 그런 방송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없었죠. 원어민을 만날 기회도 없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이 좋은 동영상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이 동영상을 잘 골라서 그야말로 즐기기만 하면 영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에 잘 맞고 또 쉬운 것을 고르면 영어를 전혀 몰라도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유추하고 그 내용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점점 영어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머릿속에 소리의 형태로 영어가 든든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 모르지만 귀로 들으면 압니다. 그리고 이 입력이 흘러넘치면 아이들의 입에서도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영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리 영어가 준비되잖아요. 많은 분들은 읽기를 읽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읽기는 읽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리 영어가 든든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책을 읽잖아요. 일종의 음성 지원이 됩니다. 아이들은 눈으로 책을 읽을 뿐인데 머릿속에서는 그 영어의 소리가 함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영어가 든든히 자리 잡은 다음에 읽기를 시작하시면 읽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듣기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 쓰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하기 쓰기를 서두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읽어야 됩니다. 입력이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입력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영어로 받아들이고 영어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꿀 때도 영어로 꾸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귀가 민감해지고 영어의 발음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책을 읽는 read aloud를 통해서 아이가 정말 유창한 영어 발음 실력을 갖게 되고, 점점 입을 통해서도 이제 영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발음하고 또 입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정말 쓰기와 말하기가 걱정되신다면, 더 읽고 많이 듣다 보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때가 되면 말도 하고 쓰기도 하게 돼요. 어떤 계기가 있으면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십니까? 주변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어디에 가서 옆집 아이는 말하기도 배우고 또 쓰기도 배워서 우리 아이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학교에서도 말하기 쓰기 시험도 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팁을 드리자면 크게 4가지를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정말 많이 듣고 많이 읽어서 입에서 영어가 저절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홈런 문장, 아이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또 감동스러운 그런 문장을 우리가 홈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홈런 문장을 그냥 말로 한번 표현해보게 합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그냥 아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문장, 어떤 문장이 좋았니? 또 어떤 내용이 좋았어? 그런 문장들을 그냥 한두 문장씩 말해보게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읽고 나서 그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굵직굵직한 것만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한번 입으로 말해보게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이제 아이가 그 정도 되면 이제는 꽤 익숙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아이로 하여금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해보게 하고, 자신의 생각도 조금씩 섞어서 말해보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4-3-2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4-3-2 기법은 뭐냐면 아이에게 4분 동안 책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 줄거리,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해보게 하는 거예요. 책의 주인공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책의 줄거리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 느낌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주인공과 어떤 대화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이것을 처음에는 4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이 학습적으로 너무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그 책을 다시 읽었어요. 그때는 이제 한번 말해보게 하고 3분으로 시간을 줄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나중에 2분으로 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말하고 쓰는 능력이 아주 빠르게 확실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오랜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4가지. 시작은 뭐냐면 입력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흘러넘치는 입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학습이 되고, 학습적으로 접근하는 영어 공부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많이 듣고 많이 읽어서 그야말로 영어가 흘러넘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아이에 비해서 뭔가 영어가 조금씩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짧은 문장 한두 개로 말하게 합니다. 영상을 봤으면 그 영상에 대해서 그냥 엄마 아빠가 우리말로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가 이제 또 뭐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조금씩 편해지면 이제는 뭔가 함께 줄거리를 이렇게 좀 정리한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말해보거나 손으로 써보게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그게 또 이제 어느 정도 편해지면 이제는 아이 스스로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해보게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섞어서 말하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꽤 잘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4-3-2 기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4분, 3분, 2분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외워서 반복하는 것은 사실 도움이 안 되는데, 이 4-3-2 기법을 활용해 보시면 아이가 점점 유창하게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되고, 이 말하기를 하면서 동시에 조금씩 쓰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점점 실력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또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는 따로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말하기 쓰기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영어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면 뭐 비싼 학원에 보내실 필요 없이 요즘에 화상영어 같은 거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화상영어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가 원어민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화상영어를 통해서 실력을 키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아이들의 이 머릿속에는 충분한 실력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원어민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하다 보면 그 실력이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쌓인 영어가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어떤 연습,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을 점점 발휘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기와 또 쓰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또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학원에서 또 뭐 영어 유치원을 포함해서 말하기 쓰기 공부하지 않는 곳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학생이 돼서 말하기 쓰기를 잘하는 친구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안타깝게도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나 속도, 그리고 수준을 욕심내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사실은 영어책 읽기는 스티븐 크라싱 같은 그런 분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합니다. 근데 이 영어책 읽기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양, 속도, 수준을 욕심내다가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학원에 보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집에서 엄마표 영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영어를 직접 챙기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라면 엄마의 조급함과 서두름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가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또 영어책 읽기의 즐거움보다는 권수를 욕심냅니다. 그리고 단어의 뜻을 막 알려주고 문장을 또 해석해 주시죠. 영어가 머릿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힌 다음에 파닉스를 배우든 또 단어를 익히든 해야 되는데 영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파닉스라는 것은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영어를 모르는데 우리가 알파벳을 보고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익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겠지만 소리내어 읽는다 그래서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가 이해되거나 책 읽기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중요한 건데 그 영어는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파닉스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책 읽기가 안 되니까 단어를 암기하게 하시죠. 이런 상태에서 준비가 부족한데 서둘러서 영어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높은 수준의 책을 읽히려고 노력을 하시죠. 또 안 되니까 암기와 연습으로 말하기 쓰기까지 챙기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릴 때는 아이들이 반발도 잘 안 하고 거부감을 잘 나타내지 않다가도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마음속에서 영어 실력 대신에 거부감만 늘어갑니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엄마표 영어, 또 학원에 보내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경우에 뭐 학습적인 관점에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영어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희 아이는 늦었는데 벌써 중학생인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학생은 아직 너무 어립니다.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학생 정도가 되면 아이가 어릴 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최고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차선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최선은 그야말로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머릿속에 소리의 형태의 영어가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만듭니다. 그것과 함께 동시에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영어책을 쉽고 재미있고 감동까지 있는 영어책을 꾸준히 읽어줘서 아이들로 하여금 책 읽기의 즐거움을 깨닫고 또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혼자 즐겨 읽기로 나아가서 그야말로 질다잘의 선순환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최선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생이 되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첫째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친구들, 다른 아이들 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쉽고도 재밌는 책을 골라서 함께 읽거나 읽어주거나 또 천천히 읽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단어 하나가 있으면 그 단어의 중요한 의미와 용법을 제대로 익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실제 내가 그 단어를 말하거나 글을 쓸 때에도, 그러니까 읽거나 들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하거나 글을 쓸 때에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죠. 대한민국의 영어 공부는 대부분의 경우에 영어 철자 외우고 발음 어떻게 비슷하게 외우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한국어 뜻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단어 시험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영어 활용이 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정말 아이가 영어를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책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 단어가 영어의 80%를 커버합니다. 이 천 단어를 하나하나 제대로 익히시라. 또 좋은 예문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영어 교육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찾아 먼저 배우십시오. 천천히 가면서 제대로 실천하십시오. 그 올바른 방법, 제대로 있는 방법은 바로 영어 책 읽기의 질다잘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아이가 늦었다 생각되시면 그때에도 최선은 여전히 올바른 방법을 배워서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